자, 봉제 공장을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장은 봉제 공장입니다. 이분은 교육 다 끝나면 무조건 공장으로 가요. 거기서 살아 하루 종일. 도와줘요. 일도 같이 합니다. 일도 도와주면서 같이 해요. 물도 날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왜 거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자, 봉제 공장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해요. 그분들이 한대요. 대부분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항상 입장을 할 때는 그분이 이제 들어갈 때는 그 봉제 공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문을 열고 딱 어때요? 딱 들어갈 때는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오늘 날 실수 한번 해보게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저희가 있어야죠. 물론 이제 자기 이제 성격하고 이제 뭐 이런 취향하고 맞아야겠죠. 뭐 트로트, 뽕짜 이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의미예요, 이건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우체국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면 기억이 확 남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분은 이제 문에 머리만 디밀고 문을 빼꼼히 열고 이제 목소리 크게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이톤으로 밝게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특징을 남긴다는 거예요. 남들은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내가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또 세 번째로는 2초간 90도로 인사를 한다든지, 예, 뭔가 좀 특이한 방법. 남들하고 같은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나를 좀 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이런 방법들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보험을 얘기한다? 어때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를 테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스티커, 팜플렛을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 안 보면 갖고 다니면서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갖고 다녀요, 위에다. 자, 2012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 자,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다 없다. 만약 있다 해도 진짜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자,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뭐 등등 발병률이 매우 높은 15개 암과 전이된 암. 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궁금증을. 자, 2012년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남녀 생식기암이 이때부터 소액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013년 4월부터는 대장전막내암이 소액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 4월부터는 방광암이 소액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당장에 우리도 8월부터 그죠? 대장전막내암이 소액화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런 시점. 자, 전체 암 100개 중에 15개, 발병률 상위, 제일 많이 걸리는 건 30개 중에 우리 절반 15개 이상이 다 소액화됐다는 거죠. 이런 보험이 있으시면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고객님 혹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15개 암 보장 혹시 있으세요? 2012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요. 있으시다면 상황에 따라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암일수록 진단비를 진짜 얼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등록된 전체 암 100개 중에서 발병률 30위 안에 드는 15개 암에 대한 진단비가 2012년 4월 1일부로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진단비가 많이 줄어든 15개 암 중에는 유방암, 고객님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전막내암, 방광암도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자, 고객님 2012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고객님의 보험이나 가족들의 보험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암 보장 내용에 관해 꼭 한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병률이 높은 암일수록 실제 진단비가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암 보장에 관해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고객님 미리 점검받아 두시면 마음이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즈를 끌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전이된 암 문제 제기도 화법을 또 말씀드리면, 자, 고객님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유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폐에서도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담당 FC에게 전화해서 이럴 경우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유방암은 소액암이어서 진단비가 1,000만 원이지만 폐암 진단비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 많은 금액 3,0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받아보니까 유방암 진단비 1,000만 원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사액이죠 지금.
자, 유방암 폐암을 모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비 1,000만 원을 제대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객분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분이 그 이유를 알아보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 유방 부위의 암세포가 폐로 전이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초 발생암에 대한 보험금 한 번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원발암 기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내용은 보험 증권에도 없고 가입 설계서도 없고 담당 FC에게 안내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보험사 직원은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만 하더라는 겁니다. 고객님 그런데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리표 지침에 따라 2차성 암의 경우 1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정말 있거든요. 이건 약관에 명시가 된 내용이 있어요. 고객님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만 사실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암세포가 신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한 암에 대한 진단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발생한 암이란 일반적으로 평소 발병률이 매우 높은 암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2012년 4월부로 발병률이 높은 암들 15개의 암에 대한 진단비를 무려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로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혹시 고객님 2012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된 암에 대한 문제 제기 화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자, 생보사 약관, 손보사 약관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해드린 그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단서 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암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소외감인 경우에 갑상선암으로 처음에 진단을 받거나 이제 상피내암으로 자궁 상피내암을 진단을 받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또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코드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림프암이니까 당연히 일반암이다. 그럼 고객은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원발암 기준이 소외감이기 때문에 소외감은 암이다, 아니다? 소외감은 암이 아니다. 양성종양이다. 양성종양은 암이 아니잖아요. 왜? 폭발 증식을 하지 않으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도립 개척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 탄다 그러죠. 그 빌딩 타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개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날. 장설 때 가서 이제 홍보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업체 개척 아까 뭐 봉제 공장처럼 이렇게 업체를 다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하고 맞는 방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상가도 가봤다가 업체도 한번 가보시고 빌딩도 한번 타보는 거예요. 네. 자, 도립개척 성공 비결 일단 뭐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참 좋구나. 근데 다음날 되면 그냥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죠. 예. 자,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고요. 계속 매일 반복하는 거고 될 때까지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멘탈 쉔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 없이 사실은 개척은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나한테는 엄청난 높은 벽이거든요. 개척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순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갈지는 뭐 여러분 자유지만
실제 어느 곳에 이제 보험에 가입할 그러한 가망 고객들이 많이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 고객들 중에서 가망 고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찾는 그런 찾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찾았다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첫 방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또 줘야 돼요. 거기 이제 제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개척은 몇 번 가라, 한 군데를 30번을 가라 무조건. 내 머릿속에 30번이 갈 때까지 계약을 생각해라 하지 마라. 계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약은 없다. 30번 동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알리러 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클로징 계약.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내가 처음에 가서 제방을 하고 30번이니까 제방 30번을 가야 돼요. 물론 아까 운이 좋아서 우리 FC님처럼 한 달만 해도 이렇게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한 달 안에 또 계약이 터지긴 터져요. 근데 거기서 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도 가라. 계속 꾸준하게. 또 새로운 곳을 찾지 말고 그곳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이 터진 그 장소를 30번씩. 그러면 거기서 소개가 터지든 또 뭐가 또 터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소개. 자,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을 주게 되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콩나물은 쑥쑥 키가 자라게 되죠. 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기다가 계속 여러분들의 고객들한테 물을 주게 되면 어느덧 그 고객은 내 고객이 될 수 있다. 자, 하루에 45개의 그 보험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은행, 거기에다가 증권사, 또 대출하는 분들, 뭐 어르신 등 매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별로겠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런 분들만 내가 응대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척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30번 정도를 가게 되면 이제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30번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30번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그때는 나하고 고객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X시장은 연고시장이라고 했고요. Y시장은 소개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Z시장은 개척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척은 신뢰를 파는 행위다. 나를 알리러 가는 그 시장이 바로 Z, 개척시장이다. 이런 파블로프의 개 실험 다들 아시죠? 자, 이 개한테요, 배고픈 개한테 고기를 주는 거를 계속 매일 동안 반복을 해요. 개는 고기를 줄 때마다 어때요? 눈이 뒤집히죠. 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줄 때마다 종을 같이 쳐줍니다. 자, 종을 매번 치고요. 그럴 때마다 이 개는 굉장히 침을 질질 흘려요. 눈이 뒤집히면서. 자, 근데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만 쳐도 어때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막 돌아가, 이 개가. 이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개척 나가서 여러분들만 봐도 어때요?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어야죠. 눈이 막 까뒤집혀, 오 왔어, 오 지금 뭐 이러면서 이 정도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돼?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그게 몇 번? 30번. 30번을 해야 여러분들 보면은 눈이 뒤집히고 침을 질질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즉 무슨 이야기냐?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FC 분이 노력하고 있구나, 부지런하다, 믿을만하다. 그때부터 여러분 신뢰관계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고객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런 이제 관계 형성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그걸 꾸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내가 한 군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 오늘. 그렇죠? 상가를 한 군데 간다 하더라도 거기를 30번을 갈 거고, 또 옆에 있는 상가도 30번을 갈 거고, 그 옆에 있는 상가도 30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루에 몇 번을 가요? 하루에도 2, 30군데를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럼 그게 6개월, 7개월 아까 얘기했지만 30번씩이 다 이렇게 쌓여 갔을 때는요, 엄청난 고객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인 거고요. 자,
자, 체계적으로 해라. 그 개척을 하실 때는 시장 조사 발굴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를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 돼요. 자, 언제 갈 건지, 오전에 가실 건지, 오후에 가실 건지. 자, 활동 일지도 써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FC가 되지 말고 개척을 할 때만큼은 FBI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FBI로서 내가 모든 걸 다 기록을 한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곡하게 좀 적어놓고, 자, 상품은 내가 어떤 걸로 딜을 할 건지, 어떤 상품을, 그쵸? 뭔가 미끼를 던져줘야 돼. 아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분이 덥석하고 물만한 그런 상품을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멘트를 준비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냥 이런 로드샵을 내가 그냥 쭉 볼 건지, 이게 이제 지역 개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지역에 내가 여기 딱 어느 여기 뭐 우체국 앞에 원주 우체국 앞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초입부터 저 밑에까지 두 블럭까지 그냥 쭉 아무데나 가겠다. 이게 바로 지역 개척이에요. 아무데나 가는 게 지역 개척. 뭐 상가도 갈 수가 있고요. 뭐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뭐 아파트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 개척을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시장통 위주로만 내가 재래시장 위주로 갈 건지 마찬가지죠. 이런 곳을 어떤 곳을 갈지가 여러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술집 같은 데는 오후에 늦게 여니까 오전에는 다 이런 데는 그렇죠. 다 문을 닫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파악을 해놓고 오전에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오후에 갈 수 있는 곳들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이런 개척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대부분은 차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자,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집에다가 이제 퇴근하실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다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분 집에다가 주차를 파킹 시켜놓고 집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 판촉할 수 있는 그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들고요. 집 근처에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한 1시간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곳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집에까지 가실 때 그 동선 거리에서 한 3정거장이나 4정거장 정도를 그 전에 내리세요. 내리셔가지고 집에까지 가는 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선을 보셔가지고 이제 개척 활동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예. 요즘 뭐 그냥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밤에 운동하잖아요. 그냥 걷는 운동 하는 거예요. 걷는 운동도 할 겸 그렇게.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제 전단지 막 붙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층층이 이렇게 막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배달하는 분들을 따라서 들어오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 삼아서 그런 거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렇게 전단지 영업하는 분들이 계단 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삼아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그 매일매일이 꾸준하게 쌓이다 보면 어느덧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척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마트로 갈 건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파악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개척 활동 일지를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빼곡하게 적어야 돼요. 날짜별로 해서 오늘 어디에 방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명함만 안녕하세요 우체국보험입니다. 그래서 명함만 주고 이렇게 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100군데 200군데를 가도 여러분들 가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적어갖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활동을 하셨으니까 여기는 내일도 한번 가볼 만하다. 여기는 자주 가야 되겠다. 여기는 갈 필요가 없겠다. 손님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인의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척 활동 일지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예. 다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조사 처음에 발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시장 선정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를 해야 돼요. 자, 내가 2-3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100군데에서 150군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활동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왜냐,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몇 군데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2-3시간 정도 하면은 100군데, 150, 그러니까 100군데 정도는 무조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장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갔다 오고 나면 그 노트에는요, 100군데에 그 무수하게 많은 정보들이 쌓여있다는 거죠. 예. 자, 거기를 갖다 30분을 가는 겁니다. 계속. 오늘 한번 갔다 왔다, 그럼 100군데를.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자, 장소를 선정했으면, 여기에 어떤 영업 담당자들이 주로 오는지를 한번 봐라는 거죠. 자, 다른 보험회사 혹은 다른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자주 온다. 거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경쟁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곳에 가봐야 다른 영업사원들도 안 오거든요. 그런 데는. 이미 그런 게는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조사를 함으로써 시간 자체를 파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한 시간이 그러면 하루에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놓고요. 자, 이제 발굴이 끝났으면 이제 시간 관리 부분에서, 언제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언제 가실 건지. 자, 매일 갈 건지, 아니면 월수금만 갈 건지, 화목만 갈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건지, 이 부분, 자, 오전에 갈 건지, 오후에 갈 건지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자주 가봐야 돼요. 30번을 가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번 정도 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요. 아, 여기는 오전에 한 번만 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오후에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일 장소, 동일 시간 정해놓고, 아시겠죠? 정해놓고 동일 시간, 동일 장소를 간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요. 이게 룰이에요. 그리고 A 플랜은 월수금이고 B 플랜은 화목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놓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지인 영업, 고객 관리 잘 안 하실 거라면 개척 영업이라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세 번째 활동 일지예요. 이거를 정말 잘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방문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작성을 안 해놓으면 이분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신다고 써놨어 분명히. 근데 내가 그걸 작성을 안 해놨어. 날짜를 잘 몰랐어. 보니까 아참 어저께 휴가를 가셨네? 그럼 내가 어저께 방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차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활동 일지에다가. 예. 자, 그리고 이걸 왜 잘 기록을 해놔야 되냐면은요, 고객들하고의 그 면담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고객은 또 감동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죠. 내가 이제 활동할 장소가 생겼고, 또 막상 활동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내가 판매를 할 건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상품은 어떤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 내 마음속으로는 환산이 높은 고환산의 어떤 상품을 팔고는 싶으실 거예요. 뭐 종신보험이랄지 통합건강이랄지. 근데 그런 상품을 개척 상품으로 적합해요? 안 해요? 적합하지 않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쉬운 상품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벨트나 안보험 정도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우리 요양보험 나오면 이제 요양보험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제 8월달에 출시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홍보물에다가 포인트, 그죠?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까 예를 들면 뭐 2012년 이후에 그런 스티커를 하나 붙인다든지 어떤 홍보물에다가도 어떤 그런 부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 발굴을 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홍보죠, 홍보. 자, 여러분들이 30번 이상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지역을 다니는 그 지역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곳의 담당자. 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오늘서부터 이곳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가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FC 본인, 상품, 신뢰, 약속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고객들한테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옷차림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고객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고객이 봤을 때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러면 내 복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장에도. 자, 서투른 FC 고민이 있어. 교수님,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 보험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실제 보험을 잘하는 분들은요, 이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분들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네, 그랬어요. 말이 잘 안 나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하고 그냥 남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하고 그냥 남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부딪혀야 돼요. 계속 현장에서. 계속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일상화시켜야 돼요. 일상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개척을 해서 막상 갔다 하더라도 말이 잘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내가 그래도 어거지 했단 말이에요. 화법을 내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했지만 거절이 오죠? 또 거절이 옵니다, 늘. 오늘 요즘 같은 더 많아요. 코로나인데 무슨 다녀요? 이러면서 뭐 정말 뭐 연방을 주기도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뭐 이렇게 예민한 그런 것들은. 자, 이 거절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예. 이원화 시키십시오. 이원화. 거절도 이원화 두 가지로 받아들이세요. 이 거절이 여러분에 대한 거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에 대한 거절이에요? 보험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냥 막연한 보험에 대한 거절이에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조건 반사인 거예요. 그냥 툭 치니까 그냥 싫어. 시간 있어요? 없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자 오거나 전화 오잖아요. 이런 콜센터에서 뭔가를 홍보하러. 전화 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뭐예요? 자, 고객님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있음에도 내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에 대한 거절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조건 반사적인 행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걸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내 개척하고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절이 아니니까 거절도 이원화시켜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유리 멘탈을 갖고 있는 분들 맨날 깨져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매일 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보험영업은요 왕도가 없어요. 예. 자, 연고도 개척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고도 개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연고라고 다 그냥 뭐 나한테 계약해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앨범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자, 연고를 그건 뭐냐? 여러분들 학연, 지연, 혈연이 뭐예요? 연고라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갖다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근데 어떤 FC분은 교수님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해가지고 학연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그분은 연고를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만 보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연고도 어떻게 개척의 개념으로 보라는 겁니다. 연고도 개척의 개념으로 봐라. 왜? 연고도 내가 그동안 옛날에 알고 지냈던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러한 초등학교, 유치원 일 친구들 연락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잖아. 이것도 뭐예요? 그럼 여기도 그거에서 내가 발굴해내는 것도 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연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30년, 40년, 30년도 지난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그분이 놀래요, 안 놀래요? 살짝 놀래죠? 그래도 괜찮아요.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어저께 꿈을 꿨는데 네가 나왔어.
혹시 축하해줄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웃으세요 뒤에?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축하해줄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궁금해 전화 한번 했다. 그럼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전화번호가 만약 그대로라면 그래 우리 한번 만나 보험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참여를 하지 말고 절대 하면 안 되죠. 처음서부터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30년 만에 보험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그 친구가 먼저 보험 회사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하면 되죠. 요즘 뭐해 너? 나 요즘에 재무 컨설팅 하고 있어. 금융 설계하고 있어. 그게 뭔데? 아 이런 거야. 너 보험 많이 있니? 우리 만나서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전화로. 여러분 TM을 많이 해. 제가 볼 때. TM은 뭐예요? 텔레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마케팅. 판다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TM을 하면 안 돼요. 전화로 모든 걸 다 팔려고 그래요. 전화로. 친구한테 30년 만에 10년 만에 전화해서도 그냥 상품을 홍보해버려요. 그러니 안 만나주죠. 여러분들은. 예. TM을 하지 말고 뭐를 해라? TA를 해라. 텔레폰 어프로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 면담 약속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전화하는 목적은. 그래서 이 개척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다. 자, 여러분 첫사랑까지 옛날에 내가 사랑하던 첫사랑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게 힘이 바로 영업의 힘입니다. 오로지 영업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전화해본 적 없죠? 첫사랑 전화해봤어요? 전화번호 몰라서 말 된다. 알 길이 없다, 그죠? 내가 보험 홍보하는데 그죠? 예. 그랬다가 진짜 눈이 뒤집히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그죠? 진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백세 인생의 그것도 능력인 거지. 네. 요즘 다들 갱신하고 보험도 갱신하는데 집에 있는 그 인간도 갱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는 갱신해야 될 것 같아요. 100세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방문할 때 여러분 상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고객이 바쁘거나 아니면 표정이 별로 썩어 있어. 얼굴 표정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 대고 계속 또 상품 홍보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딱 접어요. 딱 표정 보고 여러분 읽어야 돼. 그게 푸른 거예요. 딱 표정 보고 표정이 썩었어. 오늘 여기서 그만 딱 스톱하고 저희 고객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냥 나오지 말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 인심이 되게 좋아요. 물 한 잔은 잘 줘. 담배 인심도 좋아. 담배 한 가지만 전 담배 안 피지만 잘 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물 한 잔 먹고 해서 달라해서 마시고 오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를 갖다가 끝내지 말고 집에 와서 어떻게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 또 찾아가야 돼. 그쵸? 왜 내가 30번을 가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가서 또 물 한 잔 먹고 오셔. 다음에 가서 또. 네. 빈손으로 가지 마라. 두 번째 갔을 때는. 내가 물을 한 잔 얻어먹고 왔잖아요. 그러면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갖다 주세요. 다음에 가실 때 선크림이라도. 가는 게 있어야 뭐예요?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물 준 거 기억해 못해요? 기억 못해. 근데 나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 고객님 저번에 저가 방문했었는데 우리 고객님이 물을 저한테 하나 주셔가지고 너무 갈증났었는데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갈증도 해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오늘 지나가는 길에 오늘 고객님 꼭 만나 뵙고 싶어갖고요. 핸드크림 하나 갖고 왔어요. 고객님. 이러면 고객이 감동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감동할 것 같죠? 100%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또 의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 편하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 계약을 하거나 안 하고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던 거네. 개척을 하든 소개를 하든 그 상담을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람 5분 안에 보내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편하게 하는 이유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하나 명심하십시오. 오늘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가 됐든 간에 상담을 하고 나오고 나서 5분 안에 꼭 문자 메시지를 꼭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든.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예전에 한번 그거 통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이거 EBS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영업사원들 대상으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명의 영업사원이 만나고 갔어요. 그 고객을. 그런데요, 거기 그 10명의 영업사원이 5분 안에 연락 오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 그 고객한테, 그 영업사원한테 그 고객은 나중에 뭐를 해요? 계약을 합니다. 그게 고객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관리라는 거는 오늘 상담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뭐 원포인트 마케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릴레이션십을 쌓아야 되는 영업이에요. 우리가 카드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 영업은 그냥 빌딩 쭉 팔면서 원포인트 마케팅이에요. 그냥 선물 보여주면서 상품권 보여주면서 할 거야 말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영업은. 우린 지속적으로 30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이 카카오톡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좀 제가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구를 보낼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죠? 네.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네. 맨입으로? 물 물 한 잔? 일단 좀 주세요. 네. 자, 어떻게 저는 이거를 제가 보험을 한 지가 지금 제가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나요? 3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20대, 40대, 50대, 50대 좀 나갔죠 뒤로. 왜 이러셔? 아니 남의 잔치집하고 먹을 게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저는 이걸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예. 자,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연구를 참 오래 했거든요. 근데 답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자, 이거 모 우체국에 이제 FC님이 갖고 다니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딸이 이제 아빠 생일 때 어렸을 때 그 편지 쓴 거래요. 이렇게 그림 편지. 네. 근데 이분이 더 뒤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이분은 이제 보험 FC를 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했던 분이래요. 근데 사업을 해서 어떻게 잘 돼서 FC를 할까요? 안 돼서 FC를 쫄딱 망해서 들어오셨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본인의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보여준대요. 첫 만남에서. 첫 만남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건강 클리닉 이런 상품 전단지가 나오겠지만 이분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기의 어떤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기 소개. 자, 김민균 그런 누구인가? 주요 양력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졸업하고, 어디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이분이요, 제가 이제 입사할 때부터 봐왔던 분인데요. 지금은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MDRT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정도 되는 분이에요. 우수 FC 좀 이상 되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영어를 못했어요. 한 2년 동안은요, 2, 3년 동안은요. 여러분들을 아마 그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어를 못했다기보다는 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또 뭔가 좀 운도 좀 안 따라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 지역이거든요. 이분이 그 지역이 인천 쪽에 있는 우체국에 이제 근무하는 분인데, 공장은 되게 많아요. 인천 쪽에는요. 굉장히 많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가 새로 생긴 공장이었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뭔가 조금 이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판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장을 이제 두드리면서 갔는데, 뭐 경비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 그런데 이제 딱 있다가 이분이 이제 FBI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잠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길 건너에서 카페에서 딱 보고 있다가 경비원이 이제 잠깐 어디 갈 때 화장실 갈 때를 딱 노려가지고 몰래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다 딱 보니까 1층에 제일 끝에 있는 방이 딱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부터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셨대요.
쫙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 마침 거기가 또